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뭐 매우 부정적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이니까 뭐 길게 설명하긴 그럴 것 같고 마감 때 설명을 또 드릴게요. 결론은 다우지수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추세가 깨진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니까. 어, 내 종목이 힘겹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무너졌다. 그거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같은 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패배자 논리뿐이 안 돼요. 내 종목이 깨졌다고 해서 전체가 다 부정적이다. 그럼 부정론자들의 주장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추이 추세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선제적으로 대처하자 뭘 선제적으로 대처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혼자 매매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찌됐건 이제 의존을 하시면서의 대처잖아요.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략 부분을 함께 설정해서 볼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전체 VVIP 방에 20% 혹은 30% 정도? 이 정도뿐이 안 되세요. 접속하셨다가 또 볼일 보셨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뭐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라도 그러면은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정해드린 범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 주력 비중에서 심각하면 빼야죠. 예전에 포스코 DX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전략 매도의 기준에 또 2차 전지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에 뺄 때는 빼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기준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빨리 다 정리하자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그 HD 현대 일렉은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정리 기준을 드렸고 오늘 기준에서도 일단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기준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만약에 그 단기 종목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물량을 전일량 차익 실현을 하셨다. 근데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또 방송 보신 분들은 주력 비중 5%는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 비중만큼은 단기 고점 인식하고 차익 실현했으니까 그거는 대밀리더라도 막말로 28만 원까지 밀렸을 때도 견디고 가져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한다면 유지의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에 와서 다 깨지니까 또 헛소리해.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차익 실현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HD 현대일렉을 지금이라도 왜냐면 업계에서 팔고 싶다 그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밀렸어.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번만 더 요거 조금만 올려주면 내가 필요 없어. 분명히 아까 매도 사인 다 나갔고 30만 3천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어요. 나 잠깐 못 봤어요. 30만 3천 원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 전량 차익 실현. 다만 유지할 수 있다. 뭐는 주력 포트폴리오 5%는 2차 전지 7월 말에 싹 정리한 것처럼 그런 상황 아니다라고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상황에 따라서는 HD현대일렉도 건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프로그램 수급 매수세 둔화되고 미끄러졌잖아. 안 산다니까. 우리는 더 윗가격에서도 사요. 그죠? 어제 차익 실현을 했어. 근데 오늘 슈팅 또 나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1만 원까지 매수세 내잖아. 오늘 신규 가입자 한 분 계세요, 사실은. 그분이 31만 원까지 매수사인 나갈 때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손절이라고 말씀했죠. 그렇게 된다면. 위로도 산다니까. 왜 못 사? 지금의 기준은 주력 포트폴리오는 유지 전략을 가는데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를 이동할까 그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전체 전략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여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의 단기 기준은 싹 다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밀려 내려가는 걸 안 판다 그 개념이 아니야. 과도하게 밀린 거 실적 대비 밀린 거 그건 유지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손절도 했잖아. 예를 들면 LS 일렉트릭 들어가서 수익 낼 자리에서 수익도 못 내고 손절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HD 현대일렉으로 갖고 왔고 거기서 슈팅 나왔고. 자,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문제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깨져 내려갔다 돌리는 과정에 지금의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에요. 근데 요 흐름이 결론적으로 전소고용이야 아직까지는. 어?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무런 문제 없어. 프랑스 까끄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극우 쪽에서 정권을 잡을 뻔했죠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게 3위로 밀려가지고 다행스럽게. 그리고 유로스탁 50 전체적으로도 크게 뭐 무리 없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 니케이 지수가 지금 굉장히 깊게 밀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남의 거 아프다가 하지 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엔비디아,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밀리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갖고 있는 입장에서 또 고점 대비 하이닉스가 무슨 20%씩 그 이상 깨져 내려오니까 정신이 솔직히 혼미한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응? 전혀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게 얘기하죠. 막 뭐 난리 난 것처럼. 니케이 쪽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포인트가 21년도에 설정된 이후에 그것을 넘기고 31,000이었어요. 얘네는 그걸 넘기고 42,0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엔화의 약세 부분에 기인된 부분도 있어요. 달러 자산 기준으로 환산해서 놓고 보는 거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0% 밀렸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10%. 우리나라를 고민을 해봐야지. 저 10%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던 뭐 다 필요 없어. 그게 뭐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 기준에 뭐 일본 너희들은 죽어봐라 뭐 이런 거예요. 미국의 공화당이 보수 쪽이 집권을 하면은 그냥 액션이라고 그랬잖아. 액션. 항상 공화당 때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무너져 내렸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경험치 부분을 차분히 쌓아가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가 올해 2월부터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이어났어요. 누구 덕분에? TSMC. TSMC는 누구 덕분에? 엔비디아는 누구 덕분에?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덕분에. 그러니까 그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 네? 결론적으로 TSMC를 포함한 대만의 가권 지수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연동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11시 기준인데 대만 쪽을 평상시에 제가 장중에 안 들여다 보니까 지금 23일부터 뭐 휴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25일인데 일단 뭐 휴장에서 피해 갔는지 오늘 아직 뭐 개장을 안 한 건지 어찌됐든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얘도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저점이 깨져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게 역V자형으로 바로 곤두박질 칠 그런 소형 잡주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의 기준도 해석을 해서 좀 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문제가 없어요. 뭐 중국 상하이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죠. 지금 케이블 경제 TV 보셔봐야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지금 중국이 개장했는데 정신 나간 것도 중국이 뭔 상관이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항생이든 중국이든 뭐 개장돼서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 선물은 소폭의 반등 0.5 이상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아시아가 원체 깨지니까 동반적으로 눌려 있고 그래도 강세 일단은.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놓고 보시면은 알파벳에 대한 실적의 해석이 결국은 주가가 밀리니까 그럼 개파락이 나와야지. 예? 개파락이 나와야 되는데 개파락이 아니고 또 시간에서 2%뿐이 안 빠졌었어요. 안 빠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깨져 내려가다 보니까 개파락 4.5일에서 못 돌리고 이제 5.48로 끝나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솔직히 말이 많아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결론은 이런 흐름을 사실 기대를 했었죠.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1.97로 그리고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요거를 땡겨서 놓고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답습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니, 그때 충격받을 때 무슨 내용이 있니, 뭐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이제 10월 25일 기준에서 개파락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10월 24일 말씀드린 건 10월 24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똑같이 실적 발표되고 25일 날 반영된 게 저거 하나 틀렸네. 제가 마이너스 9% 출발이라고 했는데 시초가가 마이너스 7.67 그리고 마이너스 9.90. 저때 내용이 뭐였냐면은 조정의 내용이, 예?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분기 때의 성장성이 얼마나 하세요? 클라우드 사업 부분 전분기의 성장성 부분이 27% 성장이 나왔는데 저 당시 기준에 실적 발표 나올 때도 그 이상의 성장성이 나왔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27%못 미쳤어. 25인가 23인가 얼마 큰 차이도 없어.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파락이 나온 거예요.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지 사실은. 랠리가 어마어마했었죠. 사실 저 10월 달 그 무너지기 전까지 이렇게 이렇게 저 무너지기 전까지의 흐름에서 일단 랠리가 굉장히 나온 상태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표출이 된 거죠. 굉장히 크게 표출이 된 거죠. 아니 뭐 갭상승 이렇게 나올 때는 땡큐한 거 아니야. 6%씩 뭐 7%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의 내용에 이렇게 됐고 결국은 이날 시가총액 얘가 그 당시에 3위였어요. 시가총액 3위였을 때의 기준인데 요 기준에서 9% 종가 기준에 거의 뭐 10%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좀 조정이 심각했겠죠. 근데 시가총액 2위인 MS는 같은 날 실적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이번에는 이제 MS가 조금 늦게 나오잖아요. MS가 30일 날 실적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MS는 플러스 3으로 끝났어요. 시가총액 2위는 플러스 3. 시가총액 2위는 플러스 3에 끝났고 얘는 이 당시 기준에 결론은 10% 가까이 9.5로 끝나면서 전체 시장에 충격을 준 거예요. 전체 시장에. 그러니까 저기를 주봉으로 이제 좀 당겨서 놓고 보시면은 21년도의 그 고점 부분을 요자락이죠. 넘기기 시작한 게 이제 AI 관련된 본격적인 그 흐름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요렇게 깨졌었단 말이에요. 120불 라인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2조 달러잖아요. 2조 달러 넘겨놓은 그런 상황인데 190달러라고 했을 때 주당 190달러라고 했을 때 2조 달러 넘긴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 이제 뭐 한 1조 5천억 달러 여기가 1조 2천억 달러까지 깨진 그런 상태입니다. 1조 한 뭐 3천억 어찌됐든 그 상태에서 돌리기 시작해서 AI 랠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저 당시의 기준도 똑같아요. 돈을 22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오픈 AI가 회사 이름이죠. 오픈 AI는 회사 이름입니다. MS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챗 GPT를 오픈하고 나서 생성형 AI 광풍이 이제 일어나고 고금리 시대에 고성장 업체에 돈이 몰리겠죠. 금리가 고금리 시대인데 자금 조달을 해서 저금리 업체 자금 조달을 해서 안전자산에 투자합니까? 채권에 투자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 맞는 그 흐름을 연동을 지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고금리 시대에 맞는 고성장 업체에 자금이 몰린다는 거예요. 뭐 사우디 자금, 뭐 중동 자금, 별의별 자금. 결론은 그 여기서부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게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새로운 먹거리를 형성을 해서 움직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AI에 대한 광풍. 그 광풍. 그래서 이 자리가 그 당시에 이제 작년 10월인데 엔비디아가 440불까지 밀렸을 때의 기준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저 당시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를 설정을 뭐라고 잡아드렸냐면은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하이닉스 사는 사람 별로 없었고 2차 전지가 낙폭과대라고 보는 분들만 많았고 엔비디아 저 상태에서 저 하락 장악형의 기준에 또 혹은 누구는 교수형이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윤정두는 아니다.
저게 440불인데 650불까지 돌린다. 왜? 지금 금리 부분이 저 때도 뭐 올해 금리를 내린다, 1분기에 내린다, 6월에 내린다 말 많을 때예요. 결론은 금리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내리기 전까지는 고금리 속에서 자금이 갈 수 있는 거는 고금리 속의 고성장 업체에 대해서 자금이 갈 수밖에 없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자락에서의 공포감이 결국은 이런 슈팅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맥락의 기준이에요. 올해 ASML이라든가 슈퍼컴, SMCI라든가 또 TSMC의 지진 여파라든가 또 메타 쪽에서의 기준이라든가 메타도 이번에 충격을 줬었는데 1분기에 메타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네들의 이제 내용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당시에 충격을 주던 이때의 기준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 부분이 돈은 많이 집어넣고 성장성이 왜 전분기 대비 둔화되게 나왔느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뭐 이런 기준이었어요. 결론은 그게 이제 바닥 충격이었고 거기서부터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돌릴 거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MS의 충격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작년 10월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M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이 확대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3% 플러스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2위는 3% 플러스, 알파벳은 9.5%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폭락이 나오고 그때 가지고 나간 KBS 방송 교육방송 기준에서 2차 전지 다 때려 파시고 그렇게 하시고 잠시만요. 예, 유지 전략입니다. 잠시 후 13시 이전에 동영상 전략 및 포트폴리오 전략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MS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들어올린 그 케이스가 돼서 이제 고 연동포로 갔는데 어찌됐건 그 당시 기준에 10월 말 기준에 결론은 2차 전지 그때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방 안에서 안 계셨지만 그 두 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삼포님, 송칭님 이 두 분 때문에 계속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1대1로 말씀드리는 건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참 애매하고 정리하십시오. 결국은 이제 뭐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되고 슈팅 나올 때 그 자락에서도 못하고 꺾일 때 정리를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런 기준점들을 다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MS의 실적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1위로 돌리기도 했고 지금 시가총액 2위입니다만 여전히 엔비디아하고의 차이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애플하고 차이는 좀 근소한 차이이고 그래서 이때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 지금 기준에 조금 전에 보신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 추세처럼 얘도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하락 장악형으로 형성되고 무너져 내릴 수는 있지만 앞전의 흐름처럼 그 메타방은 좀 죄송한데 그 영상 그 녹화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걸 같이 그려드리기에는 장중이라 좀 마감 때 또 방송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은 좀 촘촘하게 메타방 방송도 별도로 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23년도 기준에서도 이제 하락 장악 확인형의 이러한 흐름이 공포감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을 법한 기준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 결론은 만약에라도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역부의장으로 이렇게 무너진 내리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될 거냐? 근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그랬죠. 월봉으로는 지금 역부의장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봉 주봉으로 놓고 볼 때는 충분하게 반발력을 준단 말이에요. 생각할 시간을. 그러니까 21년 고점 찍고 22년까지의 일봉 보시면은 비단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 그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인. 그래서 21년 고점에서 아이고 이게 다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주봉으로 봐야죠. 뭐.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걱정하는 게 뭐지 지금 이렇게 지금의 공포감을 왜 갖고 있는 거지? 어떤 것 때문에 공포를 갖지? 이거. 그러니까 역부의장이라는 건 사실 이제 우리가 서양식 패턴 분석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V자형 같은 경우는 대칭으로 설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 하락 추세를 꺾여서 돌리는 요 지점이 매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신 건 그냥 V자형이네 이렇게 배웠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V자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락의 기준에서 이 하락 추세가 캔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 하락 추세에서 기본 하락 추세가 양방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캔들이 부딪히는 공간에 고점을 못 높이고. 근데 그 고점을 넘기는 그 시점이 여기가 매수구간이에요. 어디가 정점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역부의자형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정점인지 알아. 모르잖아. 뭐 이렇게 찍었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잡고 요 기준에서 그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그 지점부터가 매도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체 흐름이 뭐 조정을 받을 땐 역부의자형이 되고 그리고 바닥에서 돌릴 때는 V자형이 되고 그죠? 근데 요 꼭지 자락을 잡는 게 아니고 추세 이탈 범위를 잡는 거예요. 사실상은. 근데 이 추세 이탈 범위를 예를 들어서 요 자락의 기준에 이왕이면 뭐 가장 좋은 거죠. 추세 이탈 범위 요럴 때 정리를 하는 게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때죠. 근데 만약에 이 공포감을 어디서 갖고 가냐면 대부분 여기서 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돌렸는데 아니다 싶을 때 여기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걱정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런 흐름이나 소형 잡주에서 이런 흐름 그죠? 깨져 내려갈 때 신성델타테크가 이렇게 무너져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형 잡주들의 기준에 신성델타테크 그러니까 지금 뭐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미리 원고 작업을 해놓으니까 교육 자료를 준비해 놓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연동돼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막 갑자기 생각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보여드리다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주봉으로 봐도 되겠네. 주봉으로 보면 그냥 무너져 내려왔죠 여기까지. 요 고점에서부터 18만 4천 원에서부터 얼마예요? 9만 8천 원 50%가 한 방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냥 역부의자형이 대칭 범위 이상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래도 가격 반발력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진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확 내려가잖아. 이런 반발력이 있다 할지라도 금양도 마찬가지. 요 가격 부분이 18만 4천 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만 원이 깨진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야. 2주 만에. 2주 만에 반토막. 저런 흐름이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못 돌릴까봐. 금양도 마찬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게 어지간하면 제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두산그룹주들 두산그룹 이번에 또 맞았죠. 먼저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떤 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내용이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또 과도하게 막 전략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이 많아져서 종목별로의 대처가 조금 또 늦어지는데 우리 종목에서 지금 가장 불편한 거는 사실은 단기 변동성 종목 들어간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인데 개장 초에는 수급이 그나마 일부 유입되면서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아까부터 계속 30만 원, 29만 원 거기서 맴돌고 있을 때 기준 설정을 말씀드린 게 얘가 참 수급이 꼬이네요 했는데 결국은 지금 수급이 꼬여버렸어요. 신안에서 대놓고 패고 있고 프로그램이 매도 우이고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가 매수 우이고 굉장히 좀 복잡해진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알테오젠의 손절을 잡더라도 마지노선 설정 범위 오전장에 설정을 잡을게요. 일단은 유지하고 계시다가 제 하나만 지금 변동성 종목에서 불편한 거고 나머지는 낙폭이 확대되더라도 지금 기준에서 투매를 하실 위치로 해석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얘도 쓰레기인 거죠. 700억짜리를 1조 2천억까지 땡겼으니까 거의 무슨 뭐 지가 테슬라인 줄 알아요? 테슬라는 실체라도 있지. 지금 다시 이제 시가총액 3조까지 내렸어요. 3조 7천억. 이런 종목의 이러한 흐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고점 찍고 정확하게 11월 이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1월 9일 작년 11월 9일 날짜 보시면은 상한가 한번 나오고 고점 찍고 나서 28% 종가 7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11월 9일 작년 22년 죄송합니다. 22년이죠. 22년 11월 9일. 22년 11월 9일 요런 흐름 때문에 벅찬 거죠. 요런 흐름 때문에. 그죠? 41,500원 찍고 순간적으로 깨져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역V자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뭐 다이렉트로 깨져 내려가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는. 그나마도 시가총액을 많이 얘가 12조까지 땡겨놨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 각도 부분이 그래도 속도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나마도 12조까지 땡겨놨기 때문에. 12조까지 땡기면은 어떤 흐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연동이 된다니까. 인덱스 상품 쪽에. 그러니까 한 방에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알테오젠 참. 그러니까 장중에 29만 원 공방에서 수급이 계속 꼬이면 거기서 한번 일단 잘라내드렸어야 되는데 못 잘라내드리고 지금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수준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정도의 수준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일단 뭐 무조건 가격만 보고 이제 뭐 현대일렉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는 없고 수급하고 지금 시황 마무리하고 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종목별로 이제 뭐 비이성적인 애들 뭐 신성 델타 테크라든가 예전에 뭐 2차 전지 기준의 폐배터리,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역부입장으로 곤두박질 치고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끝장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우리 종목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 뭐 우리 종목이지 남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고 수급 논리에서도 수급 부분이 매집이 뭐 그렇게 월등하지 않고 그런 범위에서 이제 추세가 얘도 무너졌다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가파르게 올라오는 과정에 23일 날 들어가고 24일 날 들어가고 오늘도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하나하나 촘촘히 뭐 여기가 이탈되면 결과론 쪽으로 29만 4천 원이 뭐 이탈되면은 절반이 훼손됐으니까 29만 3천 원에서 뭐 정리한다라든가 또 분봉 기준에서 되돌리려는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거래도 없고 되돌리는 과정 속에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29만 원 전후에서 한번 잘라드렸어야 되는데 뭐 결과는 저기죠. 뭐 여기서라도 프로그램이 확 들어와가지고 들어 올렸다면은 뭐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가 되는 건데 신한 얘네들이 그냥 뭐 무작위로 던져버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23일 날 들어온 물량이라면은 그 물량이라면 뭐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물량을 지금 뭐 받고 있는 쪽이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누가 됐든 결론적으로 되돌리는지의 힘의 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자락을 놓쳐버렸다는 기준 하에서 그래서 더 손실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일단은 맞아보자. 왜 이틀 동안 들어온 물량이 이제 한 50만 주, 6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을 오늘 하루에 다 빼기에는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누적적인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도 될 수 있는데 블록될 물량까지도 감안을 해야죠. 본격적인 엑시트를 단행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일단 해석을 할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얘 하나 빼고는
나머지도 좀 많이 두들겨면서 심각하긴 합니다만 얘 하나 빼고는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황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테슬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테슬라에는 뭐 얘가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볼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하여간에 바보들이나 테슬라를 보고 있는 게 지금 장에 지금도 여전히 뭐 테슬라를 또 2차 전지를 묶어서 바닥이다 뭐 전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이평선 밀집 구간이다. 시장 변동률 수준에 가끔 오버슈팅 한번 나올 뿐이지 얘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 20년도 이 당시의 정책주, 요 당시에 정확히 여기가 고점이 맞아요. 이게 고점인 겁니다. 그래 700억 달러짜리 1000억이 안 돼. 1000억 달러가 안 돼요. 한 800억, 900억 달러짜리를 얘도 똑같이 1조 2천억 달러 수준까지 땡긴 거예요. 거의 뭐 금양이지. 거의 금양이지. 농담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보조금 없이 어떻게 전기차 팔리겠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의 전기차 시장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하나가 완전히 시장을 바꾼 건데 그 시장 규모가 얘가 최고에 올라왔을 때 1천억, 2천억 달러뿐이 안 되니까. 자, 전일 기준에 자리를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비우지? 전일 기준에 미국장 그 시가총액 그 순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 지금 시장 대비해서의 포트폴리오 손익 부분도 올려주세요. 그 채팅방에 써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금 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렸긴 한데 엔비디아는 당연히 3조 달러가 이탈이 됐고 얘네 둘은 사실상 그렇게 낙폭이 심하진 않았어요. 어제 얘네 둘은 어찌됐건 뭐 3조 달러 위에 있고 오늘 뭐 미국장의 반등 슈팅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요거 글로벌 그 시가총액 순위 요 기준 시가총액이 좀 얼마인지 해서 한번 올려주시고 그다음 우리 포트폴리오 손익 부분 오늘 뭐 상상하기 싫은 손실이 발생됐을 텐데 이 손익 부분 올려주시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테슬라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11% 12% 이제 밀리고 끝났는데 얘가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실적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이슈는 있을 수 있지. 근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 추이를 돌리기에는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더 많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실적은 컨센서스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 마지막 나온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온 부분의 컨센서스도 소폭 상향을 했는데 기대 요인은 더 컸다라는 거지. 기대 요인은. 이해되세요? 마지막 컨센서스 부분도 더 컸는데 기대 요인이 더 컸었다라고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큰 기준이 되는데 알파벳이 올해 지금 이제 상반기 막 넘어선 거잖아요.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넘어서 있는 이제 7월 기준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기준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뭐 경영진 기준에서 더 이상이 아니라 확장하지 않겠다. 금액을 확장하지 않겠다. 투자 금액을. 그렇게 해서 AI 쪽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하지 않겠다의 기준입니다. 사실 그 실적이 안 나왔느냐, 뭐 지금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실적이 뭐 개판이야, 아니야 개판 아니야. 잘 나왔어요. 예상치 넘겼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도 뭐 기대 요인이 일정 부분 충족이 됐는데 부정적으로 쏘는 데는 야 알파벳 돈을 이빨 투자해놓고 결국은 수익 내는 거는 막말로 유튜브 수익하고 이런 것뿐이 없지 않냐. 아니야.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수익도 성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의 실적 부분이 조금 덜 나왔어요. 덜 나왔는데도 클라우드 사업 부분 뭐 돈 는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단 실적 개선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그래도 사상 최대치 기준으로 설정이 돼서 나와줬던 거예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클라우드 사업 부분, 그러니까 AI 관련된
사업 지출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 그 내용이 엔비디아의 직격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멀쩡한 건 아니지. 한 2%대에서 또 3%대에서 움직이다가 급격히 6%대까지 밀려내라는 게 그런 기준입니다. 앞전의 흐름에서는 메타가 실적 전망치 수준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있는 과정 속에 AI 쪽에 돈을 왕창 투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메타는 무너진 거예요. 그날은 엔비디아는 제한적으로 한 2%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죠. 왜? 호재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도 1분기 기준에 메타가 이렇게 얘는 시가총액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지금 이제 1,000억 달러, 1조 달러를 이제 막 넘긴 상태니까. 그래서 저 상태에 마이너스 14%에 16%까지 밀려났다. 시초가가 14% 마이너스. 그리고 16%까지. 근데 엔비디아는 제한적으로 얘는 시가총액이 좀 작잖아요. 왜 시가총액이 작아요?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7인데 미국 시장 6인데 얘가 어떻게 시가총액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저렇게 밀렸는데도 시장 충격 나왔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호재 인식이 당연히 잡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림의 흐름이 형성이 된 거고. 응? 결론적으로 지금 얘도 뭐 추이 추세가 완전히 뭐 곤두박질 칠 그 내용 아닙니다. 다시 그냥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뭐 내 종목이 깨지고 있는데 뭐 들어오시겠어요? 기회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결론은 뭐냐면 이 추이 추세가 무너지려면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금리를 내리는 순간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떠네, 돈을 더 투자하네 안 하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 얘네는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더라도 9월에 금리 내린다 가능성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PMI 관련해서 서비스업 지수는 오히려 긍정적인데 제조업 지수가 50을 하회했단 말이에요. 경기 둔화란 말이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낮추면 죽는 거라고.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근데 지금 50 미만이라고 그걸 금리 인하 기준으로 잡지는 않거든요. 어찌됐든 뭐 그것도 장 끝나고 나서 뭐 기억이 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표가 지금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금리를 내린다라는 시점부터는 고금리 시대에 성장주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멈춰집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인식을 잡으셔야 돼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지금 빅테크들의 흐름이 이것이 정점이 되느냐의 기준은 정점이 되기가 어렵다. 모든 전제 조건을 다 합산을 해서 놓고 볼 때에도 뭐 생각보다 실적이 안 돼. 소형 잡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은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 자체도 지금 여기서 뺄 수 있는 명분도 없어요. 금리를 낮추지 않는 한. 금리를 낮춰서 더 이상 안 된다. 그 금리 낮추는 조건이 소매 판매도 둔화돼. 그래서 CPI, PPI도 낮아져, 훼손돼. 그러면 이거는 경기가 죽었다는 얘기거든. 경기가 죽었는데 무슨 금리 낮춘다고 돈이 돌아. 거기에 PMI 서비스업 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제조업 지수가 부정적으로 나와.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아.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때 아니고서는 엉엉 울 필요 없어요. 자, 일단은 마감 때 뭐 다시 시황을 놓고 보더라도 요만큼 해드리고, 자, 삼성전자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1,1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터져 있고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110만 주입니다. 여타 종목이면 만약에 이게 지금 알테오젠이다. 그러면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을 잡아드려.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아니거든. 삼성전자거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프로그램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흥분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냉정하게 좀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 얘는 괜찮고 하이닉스만 죽는다? 아이 그건 아니지. 우리가 55%의 비중에서 25%로 줄여가는 과정에 신뢰도가 조금 또 떨어지니까 이걸 안 쫓아해.
그냥 하이닉스로 그냥 가져가. 그럼 하이닉스 가져가실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HD 현대일렉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져 내려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20만 원 초반 중반까지 미끄러졌잖아.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도 불과 2, 3일 전에 22일 날 장중 저점이 22일 날 장중 저점이 28만 원대예요. 거기까지의 감내 기준이라면 5%씩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비중이 너무 높지. 예? 어찌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에 계시는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작업해서 좀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좀 또 자리 또 비운 건가? 왔었는데 비운 거야? 아니면 뭐야? 응? 또 화장실 간 건가? 아까 안 왔었나? 아, 왔었는데 식사 갔어? 요거 좀 해놓고 좀 가라니까.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뭐 조금 있다 지금 볼까요? 지금 우리 이제 손실폭이 하이닉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5월 달에 45% 기준이잖아요. 작년 10월이 55% 비중이고. 그 포트폴리오 비중 보시면은 45%의 기준에서 수익률이 다 깨져서 이제 10%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중 조절이 이제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겠죠.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는 좀 월등하게 수익 범위는 가지고는 있는데 예? 저걸 만족하려고 주식 매매하시는 건 아닐 테고 결론적으로 1.57% 시장이 오늘 밀렸거든요. 그럼 5월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1.5% 밀렸다고 치면 시장은 4월 말 종가 대비 1% 정도 그래도 강보합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말 대비 4계좌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 사실은. 4월 말 대비 4계좌 마이너스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좌 손익 부분은 시장이 플러스 1% 정도 수준일 때 지금 7%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주력주만 가지고 계셨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은 안타깝지만 저 당시에 손절을 좀 한 거고, 그 다음에 6월달 비중의 하이닉스 부분을 35로 낮췄잖아요. 그죠? 35로 낮췄어.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도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하이닉스 수익이 월등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옮겨놓은 그 흐름이 오히려 유리하게 전개가 되는구나. 이 6월달 기준의 계좌 포트폴리오의 그 5월 종가 대비해서의 계좌 기준은 마이너스 지금 1.5 해주면 3%대 수익 범위가 되는 거고 시장이 5월 말 대비 3% 그래도 올라와 있는 거고 우리는 2.4입니다. 2.4. 여전히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서 그런가? 왜 2.4뿐이 안 될까요? BH 손실이 5% 비중에서 좀 많이 미끄러져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리고 7월 포트 기준이 이제 좀 보기가 좀 싫은 상황이 돼 있죠. 하이닉스 비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현대차마저도 무너져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6월 말 종가 대비 지수는 3% 정도 밀려 있는 거예요. 6월 말 대비 지수는 3%, 우리 계좌 손실은 8%에 달합니다. 좀 사실상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6%예요. 마이너스. 시장이 마이너스 3%. 5월 말 종가 대비, 6월 말 종가 대비 마이너스 3%. 우리 계좌가 마이너스 8%. 심각하죠,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애를 정리해서 약한 애로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갈등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포트 비중을 설정을 하는 거니까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7월 말이잖아요. 그럼 8월 달 기준에서 이 25%의 비중으로 설정돼 있던 부분을 7월 말 기준에서 그러니까 8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다시 삼성전자를 일부 옮길까도 심사숙고할 거예요. 가능성은 좀 제한적입니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강한 애를 정리해서 옮기진 않아요. 다만
하이닉스 부분에 과한 조종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 나왔죠. 충분히 긍정적이란 말이야. 근데 두들겨 맞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에서 올 하반기 기준에 추가 투자는 하지 않겠다.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 그 정도 수준까지만 일단 진행하겠다. 그 기준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기 때문에 하여간에 삼성전자에서 일부를 옮길까를 하여간 심사숙고하고 있고 포트의 비중도 좀 옮기는 걸로 공식적으로 그것도 심사숙고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제한적으로 설정을 하겠다. 여전히 삼성전자에 우위를 두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30대 25로 많이 잘 그나마도 줄여놓은 게 잘 설정이 된 거고 대신에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예를 든다면 이수페타시스를 정리해서 하이닉스로 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의 기준은 이렇게 다 옮겨서 압축을 해야 되느냐. 오늘 첫 과매도 권역에서. 그 앞전의 흐름도 물론 굉장히 과매도 권역이고 힘겨운 권역입니다만 이걸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의 단기 공략 물량이든 어떤 기준이든 그 흐름이 그 현금 부분이 형성이 돼 있다면은 다른 쪽 들어가지 말고 LS 일렉트릭 조금 전에 샀으면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올라왔고 지금 HD 현대일렉까지도 9% 밀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얘가 반등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 보여. 23만 주 쏟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죠? 8% 폭락이 나온 하이닉스가 났단 말이야. 왜? 얘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들어간 거고. 아니 지금 뭐 AI 투자 안 한다며 알파벳이 확장을 안 한다는 거지. 지금 뭐 오더 받아놓은 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고. 그리고 확장을 안 하면 얘네가 죽으면 다 죽는다니까. 얘네 이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물론 이제 전력 기기 쪽의 경우는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5년 내에 다 바꿔준다 했으니까 공약이니까 그건 다 어느 쪽이든 진행을 할 거고 실적 개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응? 얘네는 실질적인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그럽니다. 현대차, 기아 저평가 상태에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니 얘네가 무슨 뭐 엔비디아보다 더 미끄러질 일이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 놓고 보시면은 얘가 그렇게 훌륭한 업체인가? 시대를 지금 잘 만났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했던 부분에 터져준 거지. 인텔이나 AMD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형성돼 있던 그런 업체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AI 붐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올 정도로 얘가 8천억 달러였거든요. 8천억 달러에서 그것도 슈팅 돌려서 그 8천억 달러에서 작년 5월 달에 실적 나오고 바로 1조 달러 된 거고 지금 3조 달러를 넘겼었고 고점 대비 18% 빠졌어요. 하이닉스는 얘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없이 엔비디아가 굴러가요? 막말로? 하이닉스 반도체 없이? 얘가 뭔 잘못을 해서 23%를 맞아? 그것도 실적을 이렇게 좋게 나온 날. 알파벳의 영향만 아니었다면 얘 슈팅 나오겠죠. 지금 MS가 30일 날 실적 장 끝나고 나오면 31일이 돼요. 31일 아침부터 9시부터 삼성전자 IR이 있어. MS가 또 이상한 흐름이 되면 삼성전자도 실적 아무리 좋아도 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거야. 지금 정리해놓고 그때 대처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한테 들으시는 의견은 그런 시장이 갈 거냐 조종이냐의 기준에 조종이면 끝나는 거고 쉬어가는 거라면은 쉬어가는 그 흐름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추이 추세가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부입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칠 거냐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극히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다. 이 기준의 흐름은 무조건 돌린다. 왜? 지금 시장이 바로 금리를 내려서 그 금리도 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정도로 막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있는 금융시장이 붕괴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역병이 돌거나 무슨 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코로나19처럼 막 이렇게 막 내려올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돼. 거래도 없이 막 하한가 두들겨 맞고. 응? LG이노텍이 상한가를 갔다니까. 코로나19 바닥 찍고 돌릴 때 상한가를 가요. 얼마나 과하게 밀려 내려왔으면. 근데 그런 지금 역병 상황 아니잖아. 알파벳 그 내용 때문에 어제 두들겨 맞았어도 아까 보니까 전체가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끝났다 할 정도 수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지금 왜 역부입장이 아니냐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렇게 되긴 어렵다라는 표현이 시장이 끝나서 지금 유입돼 있는 간접 투자 자금, 직접 투자 자금은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자금이고 간접 투자 자금, ETF 상품에 들어온 거, 뭐 펀드에 들어온 돈들 그런 자금들이 지금 환매가 나왔나요? 펀드런 사태가 막 불거졌어? 환매 나왔어? 아니죠. 로스컷이 지금 단행됐을 거 아니에요.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밀리면 기계적으로 매도하겠습니다. 그 로스컷이 단행된 이후의 흐름에서 판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 재편입이에요.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애들은 무조건 다시 재편입이야. 그 비율만큼. 밑에서? 아니지. 로스컷을 했는데 한 템포 쉬었는데 환매 없으니까 그 다음날 갭상승의 반등이 나와서 그럼 위로도 따라 붙는 거야. 하이닉스에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봅시다.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놔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요 당시에 이 기준. 가격 반발력 보고 대처합시다. 이 기준을 설정해드렸고. 그리고 결론은 그 다음에 또 꺾여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려놓고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 단기발 빵 하고 깨져 내려온 부분이 이때는 코로나19 영향에 유동성 수급만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였던 때고 실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처럼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각이 되지만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더더욱 유동성의 흐름은 있었지만 수급마저도 사실은 없었던 기준이에요. 수급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좀 셌던 거지. 응? 지금 이런 종목이 우리 종목의 포트에 있어요? 이런 종목이 포트에 있나? 이런 종목의 기준이라는 거는 최근 기준에 작년 기준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로 보면은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좀 왜곡적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포스코홀딩스를 봅시다. 시가총액 뭐 극대용주 얘 26% 던졌어요. 개인들에게 26%. 얘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자랑에서 정신 나간 애들이 뭐 이게 뭐 몇백만 원 갑니다. 박순혁 같은 애들이 1억 가지고 수익률 대회 나랑 둘이서 한번 해봅시다. 선재인 같은 애들이 1억씩 넣어놓고 지들이 맨날 욕하던 한미반도체 1억 얘 1억 넣어놓고 누가 더 올라가는지 수익금 다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무슨 도박장이에요 여기가.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가면 돼요. 실적 있니 수급 있니 뭐 이런 기준. 우리 지금 종목에 이런 종목이 있어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삼성전자 실적은 일단 검증이 다 돼 있고 그죠? 실적은 무조건적으로 검증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얘네들의 실적을 넘길 수 있는 애들은 없어요. 그 실적 대비 저평가인 상태의 기준 펀더멘탈적인 부분 얘네를 넘길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또 하이닉스 또 현대차 실적하고 수급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인력은 저평가라고 해서 아니라고 그러죠. 저평가가 아닌 상태의 수급 성장성 바탕으로. BH는 저평가라고 해서 아니라고 그러죠. BH는 저평가 상태의 역시 16%의 수급. KB금융 어제 충격은 받았지만은 얘는 문제가 될 범위는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LG노텍 얘도 오늘 충격받고 있지만은 얘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폭이 사실은 윤정부가 무지하게 엄살 떨어져 그렇지 하이닉스보다는 덜 빠졌어. 물론 덜 올랐지. 매수 평균 단가예요 지금. 그 이하로 내려와 있어. 매수 평균 단가 이하로. 26만 원대 평균 단가 8%야. 1, 2%도 아니고. 그럼 막말로 알테오젠을 팔아서 얘를 사야겠어요? 얘를 팔아서 알테오젠을 사야겠어요? 이수베타시스 저평가야 아니야. 이수베타시스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오늘 수급이 얼마큼 꼬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래량에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라면 그렇게까지 꼬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얘네들 뭐 현대차나 다 보신 것처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이곳점에서 이렇게 밀린 것도 무지하게 밀린 거야. 20%대 이상. 지금 뭐 거의 30% 밀려버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까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보는 거고 얘를 비중을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7% 밀린 거하고 하이닉스 23%하고 삼성전자 지금 얼마 밀렸어요? 정확하게 오늘 기준에 9.68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해 드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응? 우리는 정리를 안 합니까가 아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 우연찮게 정리가 잘 된 건가? 우연찮게? 아니란 말이지. 이번에 손절한 종목도 갖고 손절한 종목 어디로 다 옮겼어? 얘로 다 옮겼잖아. HD 현대일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단기 종목들을 이번에 이제 손절한 종목들이 다 일로만 옮겨서 뭐 다 성공이 됐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종목에 이제 가장 지금 머리가 아픈 거는 솔직히 이수페타시스 8%에 BH 7%에 하이닉스 8%에 그 흐름이 아니라 가장 머리 아픈 건 솔직히 얘기하면 알테오젠이 지금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밀리니까. 나머지 애들은 지금 심각한 수급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BH는 죽어라고 사.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다시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의 기준에 지금 공포감만 앞서잖아요. 첫 번째 기준 삼성전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때 이게 지금 그냥 퍼센테이지도 따지지 말고 다 따지지 말고 한번 봅시다. 수급이 8,600만 주면은 8,600 그게 아니라 59억 7천만 주 60억 주라고 치고 8,600만 주면은 얼마예요? 13%인가? 14%? 응? 1.4% 죄송합니다. 1.4%? 8,600만 주면은 무지하게 들어온 거야. 1.4%면은. 근데 수급의 변화가 거의 없이 주가만 속된 표로 개박살 났어. 우리가 그 삼선전환도 배웠잖아요. 그 삼선전환도 절반의 기준에 자 이쯤에서 한번 봅시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정회원님들은 특히 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7월달에 강연을 했어야 돼. 그래야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 신뢰도가 쌓이고 같이 움직임 가져가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강연회 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다 형성이 됐을 거고 교육까지 포함이 됐을 텐데 교육 보시면은 요 라인에서 프리미엄 교육 있잖아요. 요거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면 지금 막 억울하잖아. 분하죠. 여러분들은 다 사회 지도층 계층 인사이시거든요. 왜? 440을 과금할 정도로 자산 여력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주식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결론은 이 교육 내용들 9시간짜리 교육 내용들 다 여러분들이 5개 45시간도 보셔야 돼. 그게 힘드시면은 23년 하반기에 변동성 매매 기준 검색기 기준에 설정해드린 그것만 보시면 돼. 검색기 개뿔 아무것도 안 나와. 오늘 같은 날 나오겠어? 그게 윤정도 검색기인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AI도 안 나와. 그냥 셀트리온 하나 정도? 셀트리온인데 우리가 사요? 표시는 돼 있어도 안 사. 이게 검색기인 거야. 어제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까지 다 나와. 매도 사인까지도. 요걸 다 배우셔야 되는 거야. 요걸. 배우시기 싫으시면은 싫으신 게 아니라 어려우시면은 무조건 윤정도 전략 지금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쫓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야.
막연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수급 범위의 기준 요거 요런 기준에서는 계산하는 겁니다. 주식수가 몇 주인지, 얼마나 들어온 건지, 얼마나 들어왔길래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삼성전자에서 수주 동안에 나와보지도 않았던, 멀리서 당기면 수개월 동안에 나오지도 않았던 이런 슈팅이 나오는 걸까. 이때는 좀 망설여질 수는 있죠. 근데 이때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단타 치던 애들이 손절하고 나갔을까? 아니지. 손바뀜이지. 그리고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에서는 자신감 가지셔야죠. 여기서 슈팅 나오는 거 당연히 자신감 가져야죠. 또 꺾였어? 글로벌 시장 영향이잖아. 근데 꺾였는데 수급이 개뿔 멀쩡한 상태에 꺾여 있어. 유통 물량도 없어 얘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로 압축을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대주전자재료, 이오테크닉스도 봐요. 솔직히 그냥 무너져요. 대주도 지금 좀 이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압축을 할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우위라면서 당연히 삼성전자로 가십시오. 낙폭이 덜 나왔다 할지라도 센 놈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도 얘가 더 우선순위에 사실은. 하이닉스는 낙폭 과대 기준에 반등 변동률, 반등 탄력의 기준을 보는 거고, 얘도 수급이 뭐 문제될 만큼의 흐름이 아니에요. 중간에 뭐 이렇다 할 조정이 사실은 없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런 조정이 나온 건 처음이야. 최근 내에 23년 이후에. 그죠? 이런 조정 나온 거 처음이에요. 물론 이제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요럴 때 흐름이 조금 휘청하기도 했는데 원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너무 과하잖아. 뭐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을 내용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과도하다. 투매다. 로스코 물량 출회됐구나. 20% 만약에 로스코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게 출회됐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언제 자르냐고요. 얘는 손절 언제 해요. 저로서는 MS 거까지도 다 보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 얘를 정리를 한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얘를 정리하고 쉬셔야 됩니다로 끝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없습니다. 본다면 뭐 그냥 한국전력처럼 전기요금 올려서 기본 실적 개선폭이 있는 쪽, KB금융의 기준도 금리를 낮추는 기준이라면 못 들어가죠. 고금리에서의 기준의 금융지주상고고 유틸리티 업종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없어집니다. 얘 또 돌리면 19만 3천 원에 매수인 또 낼 거예요. 오늘 19만 7천 원, 19만 5천 원 나갔죠. 돌리면 19만 3천 원에 나갑니다. 19만 원 이탈되면 손절해야 되냐? 아니라니까. 얘 정리해서 뭐 사게? 얘 정리해서 삼성전자 사신다면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비중을 30대 25로 나누는 거는. 대신에 가격 반발력의 변동률은 얘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죠. 더 많이 월등하게 밀려 있어서. 그 정도 수준. 얘를 정리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안정화되면 사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현금화를 하고 계시다가 시장이 안정화의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윗가격에서라도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이런 갭이 나왔으니까 갭을 메꿔주는 시점, 수급이 유입되는 시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쳐드리고 훌륭하십니다. 제가 외워야겠네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개파락도 과도하다고 봤으니까 이 개파락에서 과도합니다. 수급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조정이라면 과도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던 거고 지금의 기준도. 자체적인 문제로 깨진 게 아니죠. 또 알파벳의 영향이 글쎄요. 나머지 MS, 메타, 아마존까지의 영향으로 다 연동이 될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이 바닥에 손을 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기준도 똑같아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먼 옛날의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의 기준은 사실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지금도 거래가 많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 고점 찍을 때까지 엄청난 수급이죠. 얘를 일주, 월봉, 분봉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 엄청난 조정을 받았어. 25% 비중은 계속 가져가는데 이거 못 견디지.
근데 얘를 잘라서 무조건 반도체로 100%를 채운다? 그것도 리스크가 있고. 근데 사실은 9월, 10월에는 그렇게 해드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강연에 오셔서 집중하실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건 거예요. 대표님, 제가 2차 전지에서 수익 대표님 덕분에 무지하게 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저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오던 저런 종목에서 엄청난 초대박을 냈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아서 변동성 종목 다 들어간 거지.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그 정도면 다행이야. 막 YC도 들어가고 테크행도 들어가고 매매사인도 안 나갔는데 막 그냥 변동 나오면 막 들어가고 검색했더니 다 들어가고 그 종목이 10개가 되셨잖아요. 주력주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10월 14일 강연에 220만 원짜리 강연에 오신 거예요. 그 전에도 강연에 오셨고. 그래서 싹 정리하고 대표님 믿고 따라갑니다. 싹 정리하고 하이닉스 한 종목 산 거야. 12만 3천 원. 응? 머니올라 방송 나갈 때에도 하이닉스 하나 갖고 나가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 종목만, 질문이 아니라 국장님이 한 종목만 더 해주시면 안 돼? 한 업황만?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2차 전지 안 됩니다. 까고 이스라엘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미국의 대선 관련 내용들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자동차를 갖고 가겠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좋은데 좋은 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수급이 없습니다. 그 수급 부분을 꼭 놓고 보셔야만 됩니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 수급이 제한적이어서 저 당시에 지금 보시면 농담해라. 이스라엘 영향 아무 영향 없습니다. 원유 상품 가격 그다음에 그때 국채 이때 당시에 뭐 채권왕 뭐 아무개가 뭐 팔았네 안 팔았네 이렇게 되면은 뭐 끝장난 거 아닙니까? 아이 무슨 소리 하세요? 채권을 팔았다는 거는 안전자산을 회피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성장주들에 대한 기준.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옛날 거 2000년 이후에 흐름 다 갖고 나서 설명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때 당시에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이거 다 해드린 거야. 이거 공시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이 당시 기준의 시가총액들 보세요. 2조 6천억 달러야. 시가총액 3위가 사우디 아람코였고 지금 AI 관련주들의 슈팅 저것이 꺾이려면은 금리 인하뿐이 없어요. 금리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야 돼. 그게 아닌 이상은 얘네를 꺾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산업이 그렇게 바뀌었잖아. 테슬라 갖고는 안 된다니까. 테슬라 이때만 해도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있었잖아. 지금 675억 달러. 6,750억 달러. 6,750억 달러. 그렇게 해서 MS사와 알파벳의 10월 말에 폭락의 기준의 흐름에 걱정 마십시오라는 설정까지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 꺾여져 있지만 저거는 꺾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리튬 관련해서 뭐 쓸데없는 공매도 관련해 쓸데없는 거 다 자료 가지고 반박해드리고 자료 가지고 그리고 한번 자칫 잘못 들어가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흐름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배터리 3사에 영향을 준 거지 나머지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2023년도에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왔을 뿐이지 22년도까지도 전부 배터리 3사의 주도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는 악재다. 계속 방송에서 헛소리들하고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호재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악재다. 절대적인 악재다. 요런 흐름들 지금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LG생활건강 이런 애들이 그나마 시가총액 극대형주이기 때문에 월선 차트 말고 일봉으로 보시면은 반발력을 줘서 빠져나올 균형을 다 줬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은 그나마. 근데 한번 저 시장에서 꺾이면은 죽는다. 제자리 이하로도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게 지금 이 에코프로의 기준이었어요. 저 당시 기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략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10월 달 자료예요. 10월 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니까 10월 말에 설정을 잡아드린 거지. 이때가 얼마야? 하이닉스 11만 원대라고. 엔비디아 마찬가지.
440불 할 때 저게. 440불. 1,400불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 부분 하나만 더 업황을 보여주십시오. 현대차. 근데 거래가 없었단 말이지. 과하게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없으면 신뢰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까지의 과도한 부분의 비중은 우리가 25%를 채워놓고 있는 거죠. 너무 벅차지만 하이닉스의 수익범위에서 감내를 하고, 그리고 거래 없이 이렇게 움직일 때 참 애매하단 말이야. 수급은 한 단계 더 들어왔는데, 수급이 더 들어왔으면 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겼어요. 대형주들의 특징이 그래. 알테오젠 같은 경우 들어오는 순간 막 치고 올라가. 또 수급이 꼬여져 내려오면 막 그냥 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중기적으로 볼 수가 없어. 알테오젠이 단타로 다 가야 돼. 평상시 같으면 오늘 다 손절이죠. 또 차익 실현이죠. 또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밀리지도 않았겠지. 오늘 한 번 더 슈팅이겠지. 올해 기준에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다 유지야. 지금 손이 간질간질해. HD 현대인력도 매수하는 낼까 말까. 내도 되거든. 이제는 가격적으로도. 결론적으로 HD 현대인력이 저점 찍고 오늘 2%, 3%, 4% 돌리는 그걸 보려고 들어갈 거냐. 하이닉스 변동 나오면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그 흐름을 보고 들어갈 거냐. HD 현대인력, 재룡전기, LS 일렉트릭이 수급이 꼬이면서 밀려 내려가면은 쉬어가야 되잖아. 심하면은 30만 원 공방까지 나올 수 있다면 그 이하로도 눌릴 수 있어. 그럼 그때 보면 돼. 그래서 그런 거는 한 템포 뒤에서 보면 되는 거고, 이처럼 실적이 13조인데 순이익이 13조예요. 순이익이 13조라고 작년도 올해도. 근데 시가총액이 무슨 개뿔 50조로 내려와서 52조로. 엄청난 기회인 거지. 수급의 변화 없이 깨져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데이터랑 똑같을 수 있을까? 똑같죠. 똑같죠. 다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코로나19가 터져서 무슨 뭐 갑자기 그냥 소매 판매가 확 줄어버리고 실업률이 확 늘어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니 자동차라고 개뿔 팔려 안 팔리지? 그럼 다 죽는 거지. 얘만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못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도 손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럼 고점 대비 17% 밀릴 이유가 없는데 밀려 내려왔잖아. 지 혼자 실실실실실.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와요. 근데 내일 만약에 시장도 안정화돼. 미국장이 지금 여전히 그래도 강보합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니케이가 3% 밀리든 말든 우리나라가 1.8 밀리든 말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슈팅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양봉은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 지금 이 저평가 상태 얘네들은 바보야? 손절을 하든지 더 사든지 하겠지.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요 고점 대비 여기까지 밀린 게 작지 않아요. 26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4만 원이 깨졌잖아. 작아? 지금 정도 수준의 조정률이잖아. 작아? 돌릴 때 흐름은요. 신고가가 나온다고. 왜? 실적이 뒷받침된 수급이 뒷받침돼.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미국의 빅테크들이 밀릴 일 없습니다. 테슬라는 제외예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추이 추세가 무너졌나? 아니야. 저점 편이 가능한 거예요. 그치. 30만 3천 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뭐 어디서는 못 사겠어. 근데 쉬어갈 거냐 아니냐에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도 좋아. 개인 선호 창고도 매도야. 근데 0.2%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까 4%까지 올라왔을 때 평상시랑 다른 날이기 때문에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합시다. 양봉인데 왜 팔아? 이해되시죠? 양봉인데 왜 팔아? 지금의 기준은 수급 논리의 기준에 그러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데 최근에 손바뀜 감안해 준다 할지라도 슈팅이 나와 있는 이 범위에서 우리가 오버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지금처럼 수급이 한 단계 더 들어오긴 했지만 하이닉스도 비슷한 자락이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거란 말이지. 수급이 들어와서 손바뀜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치고 들어 올려줘야 돼. 응? 근데 여기도 수급이 들어왔어. 고점을 넘긴 건 좋아. 근데 야 수급이 요 정도 들어와서도 이런 슈팅이 나오나? 그러면
오버슈팅이 2차 전지 그것처럼 싹 정리해야 될 상황까지냐라고 했을 때는 업황이 그렇지는 않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양봉이면 안 팔겠지만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면은 그럼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을 이런 데서 잡아준다는 거. 이런 데서 이해되세요? 지금도 5%의 비중은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전체 포트에서 5% 정도 얘를 뭐 몰빵을 했나 지금 아니잖아. 어? 지난주에 저점까지 밀리더라도 또 혹은 꼬리 달고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꼬리 달고 내려오고 짜증나잖아. 윤정도는 능력도 없네. 야 전문가 고점에서 차익실현 밑에 다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장중에 말씀드리는 오버슈팅이네. 꼬리 달리네.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뭐 그럼 좀 일부 정리하시고. 전체 매매가 안 되죠. 결론은 25만 원대까지 내려오더라도 뭐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25만 원까지 내려와도 추세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꼬리 달릴 때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해놓은 거고, LG노텍처럼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인데 어제 확 두들겨 맞았잖아. 그리고 장 끝나고 시간에서 2% 돌렸잖아. 개인이 돌렸겠어? 오늘 시장만 멀쩡했다면 갭상승의 강세죠. 이틀 연속 맞아버린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31일 날 실적 발표인데 그 이전에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 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결론은 하여간에 지금 기준에 신규 매수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슈팅이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기준도 우리가 갖고 있고 주력이지만 하이닉스의 기준도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거지. 고점 돌파 좋긴 한데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삼성전자로 비중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6월부터 수급이 정체잖아. 근데 계속 단계별로 올라와. 지금 추세가 깨진 거야.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준비는 조금씩 해둔 부분이 있는 거죠. 23% 조정을 오롯이 다 받아내기보다는 한미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수급이 뭐 5만 원, 6만 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잘 가지고 왔어요. 슈팅 나올 때 이걸 차익 실현했나? 계속 매수지. 밀려도 매수, 올라도 매수, 꼬리 달려도 매수, 계속 매수.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은 좀 잡아드리긴 했지만 결론은 5월 포트부터 뺐죠. 5월 포트부터 뺐어. 4월 포트까지도 넣었어요.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얼마였어요 이게? 13만 3천 원까지도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4월 포트부터 뺐어. 자 보시면 1년 내내 작년부터 계속 갖고 오던 포트를 어떻게 했어요? 한미반도체 3월 포트에 있죠. 그 다음에 4월 포트 기준에 한미반도체 있죠. 13만 3,700원 3월 말 종가 기준에 4월 포트에 5월 포트부터 뺀 거예요. 그 5월 포트에 갑자기 윤정도가 겁을 내서 뺐나? 운 좋아서? 그런 꼬맹이들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유료를 가입하신 걸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 또 VIP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넘어오시라고. 4월 달에 포트를 넣어놨는데 슈팅 나오고 정점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당시에 우리는 차익 실현을 했죠. 수급이 꼬이는데 이거 좀 불편합니다. 근데 차익 실현했더니 또 슈팅 나와. 야 이거 봐라 좀 애매한데. 5월에 빼놨는데 5월에 슝슝슝슝 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이 고점까지 찍을 때 수급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거 알겠는데 주봉으로 봐봐. 얼마나 이 들어온 거야 저게?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우리가 1년을 갖고 온 종목인데 이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 그 이상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손바뀜이 좋게 표현해서 손바뀜이 있다고 표현해도 그게 있냐고 고점을 넘길 만큼.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뺍니다. 안타깝지만 손절해서 압축합니다. 얘를 가져갈 바에는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얘를 가져갈 바에는 삼성전자로 설정을 잡으시는 게 옳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수급이 좀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했지 얘를 매수해 지금 안 해. 슈팅 나와도 그냥 변동성 매매. 이해되세요? 알테오젠 지금 안 사. 저점 대비 1%만 돌려도 광분을 하는 윤정도인데 안 사. 왜?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펀드멘탈도 안 되는 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애를 욕하잖아 지금. 명확해야 되거든 근거가요. 그럼 현대차까지 수급 논리 범위 보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 범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곤 있고 손바뀜 좋게 표현하지만 불편하다 이제는 슬슬. HD 현대일렉트릭도 슬슬 불편하다. 다만 얘는 기존에 얘기했던 게 바뀌면 안 되잖아 갑자기. 똑같아야 되잖아. 5월 7일 이후에 오른 게 별로 없다. 5월 7일 이후에 유입된 수급이 5월 7일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6%에 달해요. 근데 49%야? 6% 들어온 HLB 알테오제는 200% 300%씩 올리는데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그 기준이. 얘도 저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거예요. 지금 4만 주 매도면은 1% 0.1%의 기관들 매도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개인들 선호창고에서 일부 매수가 있으니까. 그래 오늘 바닥에서 지금 3%나 돌렸습니다만 장 마감 이후에 봤더니 다른 애들은 수급이 그래도 좀 들어와 있는데 얘네는 수급이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누적 수급 범위가 5월 7일 이후부터만 짧게 당겨서 놓고 보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오늘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고민을 할 수 있는데 한템포 뒤에서 보자. 얘를 편입할 바에는 그러면 하이닉스를 보자는 거예요. 응? 현대차를 보고 둘 다. 그 기준이고 장중에 얘네들에 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HD 현대일렉이든 매수 사인 드릴 수 있어요. 수급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염두에 두시고 BH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얘도 지금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방도 가지고 계시고 한 상황인데 단순합니다. BH가 유한타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났어요. 응? 개파랑 6%의 유한타의 손절성 로스코성 물량이 튀어나오면서 15%까지. 이날 LG노텍도 유한타 똑같이 묶여있는 손절 범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날 애플이 마이너스 2%로 끝났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때려 맞을 그게 아니에요. 삼성전기도 멀쩡했고 이수도 페타시스도 멀쩡했었고. 근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결론은 그 다음날 갭상승 18% 나왔어요. 뭐 대밀렸던 안 밀렸던 갭상승 18%. 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거든. 매매 따라하기 방도 이제 BH는 같이 보여드립니다. 요 밑바닥 여기가 지켜지면은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요 라인이 지켜져야 된다. 여기는 기술적으로 깨지면 안 된다. 기술적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동네 꼬맹이들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적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결과론에 대한 해석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기술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급이 유입되느냐잖아요. 여기가 지켜진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수급이 유입된다는 기준이잖아요. 시장 상황 감안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이 만약에 내일 또 깨져. 막말로. 그럼 얘도 더 밀리겠지. 그럼 매매 따라하기 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오후장에도 또 전략을 별도로도 꾸려드릴 건데 막연하게 그냥 시장 밀려서 동반적으로 밀린다고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6%의 매집이라는 규모 자체가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다른 애들보다 차이는 있어요. 왜? 걔네들은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야. HD 현대일렉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또 차이도 있어요. 걔네들은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야. 얘는 외국인 합산해서 지금 50% 조금 넘거든요. 대신에 이번에 들어온 게 외국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쌍끌입니다. 지금 애플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LG노텍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전부 쌍끌이 수급에 수급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이후에는 2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2분기 이후에 보시면 외국 기관 누적 순매수 보시면 4월 1일 이후에 수급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 금액 기준에 어제 방송 원고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 어제 방송 원고에 보시면은 요 수급 범위 있어요. 4월 1일부터 해서 수급 범위 요 수급 범위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요거 낯장 파일로 해서 제가 올려드릴까요? 낯장 파일로 지금 보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어제 기준 거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LG노텍이 4위예요. 웃기지도 않은 거지. 외국인기가 쌍끌이 순매수 4위라고. 그 물량이 터져 나온 것도 아니야. 8% 매집했다고. 주가만 쥐 잘못도 아닌데 두들겨 맞고 있어. 그렇다 애플이 뭐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제 상대적으로 방어가 됐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기준이 잡히지만 현대 로템도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들어갈 거예요. 병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APR은 나중에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랬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이제 손절은 했지만, 그리고 이제 재룡 전기도 볼 겁니다. 재룡 전기. HD 현대일렉도 당연히 이 정도 하락이면은 재룡 전기보다 비슷한 하락률이면 재룡 전기보다 HD 현대일렉을, 그다음 재룡 전기를 본단 말이에요. BH가 여기 있어요. 얘가 시가총액이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잖아. 근데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투매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왜? 아니 겪어보셨잖아. BH를 6월 11일 날 유한태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밀렸을 때나, 지금 지 잘못 하나도 없는데 실적 사상치대 치고 2분기 비수기에도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지 잘못도 아닌데 얘가 왜 밀려야 돼? 농담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냥 쳐주고, 우선주지만 그러면 LG노텍이 4위, 현대로템이 5위, 그리고 APR이 9위,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가 12위, 재룡전기 13위, BH가 15위, 이수베타시가 16위, HL만도가 18위. 얘네들이 특히 BH 같은 경우에 실적이 뒷받침되고의 종목이에요. 요 컨센서스는 또 요 PBR은 어제 종가 기준이에요. 더 낮아져 있는 거야. 더. 들쑥날쑥한 실적도 아니고 메이저에 납품하는 실적의 기준이에요. 그게 깨져 내려가서 끝나려면은 말씀드렸잖아. 금리를 내려야 된다니까. 어떤 이유에서? 금리 내려주세요. 금리를. 정신 나간 애들이 얘기하는 거 왜 자꾸 들어. 지표가 둔화돼서 내리는 순간 죽는 거라고. 성장주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금리를 내릴 거예요. 왜 내려 자기가? 집권할 때 내리겠지. 내린다 하면 억지를 써서라도 집권할 때 대선 기간에 왜 금리를 내려? 자기가 때려 죽여도 안 내리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리면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금리를 내리면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지 왜 비트코인으로 돈이 가나. 실적을 보시고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너지려면은 애플이 무너져야 되고, 얘가 무너지려면은 IT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 OLED도 다 무너져야 돼. 근데 지금의 기준은 그게 무너지려면 뭐라 그랬어요? 경기가 깨져가지고 소매 판매가 다 죽어버리고 PMI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돼야 돼. 어우 소름 돋아. 농담이 아니라. 얘가 죽으려면은 아우 모르겠다. 머리 아프고 다 손절하자 해서 16% 들어오는 애들이 다 깨고 나가야 돼. 이건 공매대차 상한범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수급 범위를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참조를 해보시고. 어제 기준에 이거였나? 잠시만요. 여기 있네. 4월 1일부터 7월 23일 것까지인데 그래도 뭐 그거나 수급 개선되지 않는 쪽은 불편하니까 안 들어갑니다. 가격 반발력의 기준은 기본적인 누적 수급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도하죠. 수급 멀쩡한데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다시 돌리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 가격대에서 유통 물량은 제한적이다. 그 다음날 움직였던 게 18%에서 뭐 다시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18%, 16% 갭 상승에 18%. LG노텍 볼까요? 얘 8% 매집이에요. 우리나라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2분기에
2분기 이후에 4월 1일 이후에 4위라고. 주가 개판 밀어놨는데 매수평균 단가는요. BH 매수평균 단가 23,000원. LG노텍 매수평균 단가 26만 원이에요. 프리미엄이 없어. 할인이 돼 있어.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한테 한번 갖고 나와보세요. 종목 중에 할인돼 있는 종목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어. 거의 없어. 응? 거의 없어. 결론적으로 과매도 권역에서의 이런 흐름들은 그 슈팅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뭐 LG노트 이거 보시라니까. 이거 18% 돌린 거예요. 저점에서부터 21만 원 찍고 21만 원 찍고 저렇게 돌린 거야. 21만 원 찍고 이렇게 미친 듯이. 어? 이 흐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얘를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LS 일렉트릭 낙폭과대인데 아까 샀으면 3% 수익 났는데 바보야? 주식시장이라는 게 똑같아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한 10종목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대주전자 재료가 올렸어. 야, 아까 살라고 그랬는데. 열 종목 중에 9종목이 빠졌는데 하나가 오르면은 와,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응? 이해되세요? 우리 종목도 시퍼런 거 많잖아. 예를 들면 지금 두산이 10% 빠져 있어. 야, 두산 사고 싶은데 또 뭐 하나 엔진이 11% 빠져 있어. 저거 사고 싶은데 10% 이상 빠져 있는 종목 막 다 사고 싶다고 쳐. 그 중에 한 종목 딱 막 속된 표로 미친 듯이 만등 나오면 저거 샀어야 되는데 나머지 9개는 다 죽어 있거든. 근데 왜 그러한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단어도 잘 몰라. 이제 다 까먹었어. 응? 기준점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엊그저께 또 한 번 또 채팅 와가지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 응? 1기 메타방 진행하셨던 분. 그때 1억 2천만 원이셨는데 어제 기준으로 7천만 원도 깨졌대. 아니 그러면은 메타방을 안 하시더라도 그러면은 VVIP방에 계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도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탈이 되시더라도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셔야 했더니 그거 뭐 하이닉스 이런 걸 어떻게 가지고 원금 회복을 그걸 어떻게 지금도 수익이야. 그때 샀으면 1기면은 1월 말부터 진행을 하셨던 기준이니까 그때 당시 기준이면은 우리가 들어갔던 게 한미반도체 1월 말 2월 달 9만 원, 8만 원, 9만 원 할 때니까 지금도 수익이야. 근데 어떻게 계좌가 그렇게 박살이 나 있냐고. 2차 전지 이런 거 다 포함하고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이렇게 박살이 또 시장에 박살 나 있으니 어떻게 됐겠어 계좌가. 아이고, 나 진짜 참. 됐죠? 이수페타시스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대처를 해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과도해. 1월 22일 날 하루에 막 180만 주 들어오고 그랬죠. 1월 22일 날 맞나요? 180만 주.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이상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1월 22일 날 1월 22일 날 무지하게 들어왔잖아. 180만 주인 것 같은데 볼까요? 180만 딱 100, 머리 좋네. 180만 주. 그러면 3% 들어온 거 하루에. 내일 하루에 3%안 들어올까? 그럼 모르지 나도. 이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 혼날 수 있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180만 주. 또 중간에 160만 주. 지금은요. 누적적인 수급이 9%대예요. 9%대 수준의 4만 1,000원이 매수평균 단가야. 응? 얘는 엔비디아발, 애플발 다 받아. 근데 얘는 저평가가 아니야. LG노텍과 BH는 저평가입니다. 얘는 저평가가 아니야. 대신에 시원시원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내. 작년에 얼마나 대박이었어요. BH 1년 만에 1조 미만짜리 종목을 포트에 넣은 것처럼 얘 작년에 얼마나 대박이었냐고.
외부에 계신 분들께도 똑같은 얘기인 거야. 힘드시죠? 숨도 못 쉬겠죠? 재테크하러 들어왔다가 이게 뭔 난리인지 돈 깨져, 마음 깨져. 운 좋아서 HD 현대일렉, 운 좋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차익 실현을 한 건가 지금? 운 좋아서 기존의 변동성 종목 다 잘라내고 압축을 해드렸나? 항상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포트폴리오를. 최악의 경우에 손절범위는 그 기준을 또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KB금융은 문제가 없죠 지금. 어제 이제 뭐 따라붙은 부분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얘는 뭐 지금까지 누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도 있게 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인데 지금의 수급에서는 이제 60만 주를 한 방에 빼고 나갈 흐름은 제한 쪽이고 앞전 고점을 넘긴 수급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빠져나왔다 해도 뭐 신한 쪽이 짜증스럽긴 한데 그냥 확 옆에 있으면 그냥 꼴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이 녀석이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얘 이외의 주력 쪽의 수급 범위, 이번에 들어온 수급 범위, 이틀 동안에 들어온 수급 범위, 그 수급 범위의 창구들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일 날, 24일 날 들어온 친구들이 이틀 만에 차익 실현 혹은 손절로 다 나갔느냐, 라고 설정을 했을 때 신한 쪽은 좀 나갔고 JP모건도 좀 나가고 있는데 저것을 이제 받은 쪽이 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기준이고 나머지 물량까지 다 빼고 뭐 나는 안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안타깝지만 손절하고 그러고 나서 그 손절의 손실 부분은 엄청난 기회들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 그 기준에서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한 종목에 매달려서 막 너무 고생할 필요 없이. 자, 마무리합니다. 지금 뭐 거의 1시간 반 녹화를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주력주의 85%의 비중은 유지, 가져가고요. 19만 3천 원에 하이닉스 매수 사인을 냅니다. 그 문자를 받으시는 순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 심리까지도 다 알고 문자를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규 가입하신 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오늘 한 명 가입했어. 한 명. 한 분. 그것도 VV도 아니고 VIP방. 그분을 위해서 문자를 다 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을 위해서잖아. 매도 아닙니다. 투매 아닙니다. 편입입니다. 미친 듯이 좋아요가 아니라 근거를 드리잖아. 실적과 수급과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우선순위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좀. 그리고 현대차 이게 좀. 비중 순서대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30%, 현대차가 30%인 거예요. 반도체가 55%, 하이닉스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은 얘가 많이 빠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종목 중에 비중은 하이닉스가 제일 작아요. 그나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도 오늘 기준에서 매수세는 오늘도 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도 수급이 좀 개선되거나 고민을 좀 해보는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BH의 거래가 제한적인데 수급은 일단 뭐 일부라도 들어와 있죠. 매수 평균 단가보다 할인이 돼 있어요. 얘도 적절하게 설정 범위 보면서 편입 설정을 잡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당연히 LG이노텍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저점 대비 1.5% 정도만 돌리면 25만 6천 원이니까 뭐 2% 수준 뭐 지금 그 26만 원 정도만 돼도 매수세를 낼 겁니다. 오늘 뭐 프로그램이 아무리 튀어나와도 200만 주 가까이 지금 4월 24일 이후에 매수한 부분이 오늘 하루에 나갈 수 있다. 못 나가. 여기서부터 로스컷 한다? 따라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럴 가능성 제한적이라는 거고. 이스페타시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뭐 원체 얘네가 매력이 이제 가격 매력이 뛰어나니까 고민해서 대처하고 그다음 뭐 알테오젠은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돌린다고 해도 일단 안 따라붙습니다. 수급이 좀 많이 불편해졌어요. 개장 초만 해도 매수 우위였는데 굉장히 지금 짜증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들여다 볼 기준은 뭐 현대 로템 정도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현대 로템 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병행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하고 LS일렉인데 지금 뭐 현대일렉이 이 정도 밀려있으면 얘 보면 되지 얘네를 뭐 하려고 봐. 그 8만 원 이하면은 고민을 한번 살짝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8만 1,000원대 들어간 물량
어제 싹 정리했으니까 그저께. 예? 좀 아주 높은 가격도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보고 있지만 얘도 원체 지금 방어가 잘 돼서 LG노텍이나 BH의 가격 단가 대비 또 이수 대비 매력이 크지 않아요. 나머지는 얘네를 지금 볼 일이 있어요? 나중에 좋아지면 넥슨 게임즈를 보든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같은 장에 땡큐 하죠. 다만 거래가 없어. 신뢰도는 낮고 그만큼 매집이 돼 있으니까 매수 평균 단가가 12만 원 수준이에요. 얘 그럼 들어가도 되느냐? 아니 우리 거 지금 좋은 거 많은데 왜 얘를 꼭 들어가나? 얘는 저평가가 아니잖아. 그러면 얘보다 BH, LG노텍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들여다 볼 정도 수준. 와 테크인이 낙폭과대요. 하나 엔진이 미친 듯이 밀렸어요. 다 필요 없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하여간에 그 공식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을 정리한 게 36만 4천 원 기준 대비 아까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었는데 계산을 했었는데 34만 6천 원의 최종 평균 35만 원의 최종 정리를 한 거예요. 평균 35만 원에. 그리고 하루 기다렸더니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럼 무조건 사나? 아니지.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됐죠? 자신감 가지시고 투매해서 뭐 밑에서 다시 잡고 뭐 소설이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대처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면은 이렇게 유튜브 또 혹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영상을 메인 화면에 넣어주세요. 지금 영상을 메인 화면에 넣어주시고 지금 영상 바로 나오면은 링크부터 주세요. 뭐 10분이면 링크는 바로 나오죠. 링크부터 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된 V자형 반등해서 충분하게 수익 범위 잡아내시고 어제 이제 문자 발송해 드렸는데 일단 가격 다 올릴 거예요. 지금 장이 엄청난 기회의 장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옥석 가리기 우리 종목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거 싹 줄인 거 아니야? 어찌됐건 줄인 종목이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또 현대글로비스, 만도 또 이오테크닉스,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뭐 덜 밀려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근데 아니야. 얘네들 정리했으면 대부분이 뭘로 들어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인력으로 들어갔지. 반도체끼리? 그럼 하이닉스 내지는 삼성전자로 들어갔겠지. 압축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저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주력주에서 안정화가 조금만 나와도 아주 땡큐하게 나머지 종목군들 다 줍줍줍 응? 하나하고 현대에서 현금화한 거 있잖아요. 다 잡아먹는 거지. 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